본격 목숨 걸고 하는 방송. 법원이 인정한 사진 조작범과 함께하는 방송. 어른의 사정입니다. 아,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었죠.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정말 희비의 쌍곡선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얼굴들이 스쳐갔어요, 사실. 정말 많은 얼굴 스쳐갔고. 먼저 각각 인사부터 할게요. 저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출연했던 개혁신당 대변인 임승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고. 학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제정신이기 힘들어요.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이제 사진 조작범 욕하러 이제 몽둥이 때리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몽둥이 때리는 건 좋습니다. 뭐 제가 맞는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호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뭐 도계자를 받고 시작해야 되나요? 가까이. 안녕하세요. 사진 조작범이라고 조롱당하고 비아냥당하며 비판받고 있는 개혁신당 이긴이라고 합니다. 힘내. 힘내. 힘 셉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고도원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고고해. 약간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톤이 바뀌었어요. 약간 좀 분위기들이 다르네요. 우리랑 선 긋는 느낌이 좀 아니에요. 있네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예, 저는 오늘 진행자 이석현이고요. 개정주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옆에서 투자 잡히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긴 몸에 GPS를 붙여야 되나? 좀 그런 건강 피해 다니려고요? 아니 이분이 안전한지 확인을 좀 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하필 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방검복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필요하죠. 노스페이스입니다. 노스페이스입니까? 검은색 잠바예요. 방검 반탄 다 해야죠. 타짜에서 보면 우리 고니가 여기 안에 그 철판 같은 걸 껴가지고 손으로 때리고. 와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잖아. 여러 생각이 좀 스쳐갔는데 맞아요. 자, 오늘 이제 들어오고 계시죠. 지금 134명 더 들어오셨나요? 많이 333분 4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요? 이게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구나. 좋은 날이 아닌데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은 어쨌든 좋든 싫든 이재명 대표의 날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일단 뭐 오시면은 좀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질문은 하나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천천히 하시죠. 이긴 청문회부터 좀 해야 됩니다. 골프 왜 조작했습니까? 무죄 나왔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 골프 사진을 공개한 사람이 여기 이긴 최고위원이거든요. 맞아요. 저예요. 최초 공개자.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 전후 사정? 왜 무죄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깔끔하게 승복해야지. 그렇지. 더 이상 이유를 붙이는 건 멋있다. 그건 판결의 불복이니까. 그럼요. 이재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이재명의 제가- 항복 선언. 좋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웃자. 힘들 웃어야지. 때 웃는 게 인류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이제 쿨한 척하는 찐따 하진 말자. 힘들면 힘들고 굴찐. 화나면 화나고. 입만 웃고 계신데요 지금? 이게 왜 무죄야? 깔끔하게 승복은 해야죠. 그치. 정말 그렇게 하자. 우리 또 여기 막 그럽시다. SC 하고 막 센 척하고 그러지 말자. 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음. 그 판결 나오고 나서 네. 확대 관련된 페북을 올린 게 지금 전 커뮤니티를 돌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인지도 2회 이벤트. 경험치 2배 이벤트. 너무 고마워. 사실. 무수한 댓글 세례가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조롱의 대상이 됐고 기대하고 이제 있습니다. 모 최고위원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께서도 예. 이 조작한 자는 민영사상 엄벌해야 한다. 법적 대응을 하는. 그렇죠. 엄벌해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용인정. 지금 슈퍼챗 쏟아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모아서 제작진이 한번 전달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몇 명 들어왔나? 내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데. 476명입니다. 476명. 와, 감사하네.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주제 뭐 네. 이거예요. 사실 오늘은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입니다. 네. 이 왼쪽에 이거 띄워주세요. 뭐가 또 뛰어. 조금 도원 형보다 위에 띄워줬으면 좋겠어. 이분이 선고를 한 것 같잖아. 사진 좀 높이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아니, 있어. 확대를 확대하면 안 된다. 이걸 치려고 그랬구나. 확대 말고 올려주십시오. 확대하면 안 돼. 사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다짐한 게 또 하나는 네. 정치를 매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없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도 알기 쉽게 네. 하자. 그래서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맞네. 차분차분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승우 대변인?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기존에 별을 달고 계셨지만 몇 개를 더 추가하시려고 법원에 서촉으로 많이 출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맞아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퍼뜨렸을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합니다라는 죄인데 1심에서 사실 유죄가 나왔죠. 네. 유죄가 나 있던 포인트가
고 김문기 씨를 이제 몰랐다. 골프 친 거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너 거짓말했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하.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였나요? 자신을 협박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걸려가지고 유죄를 받았고, 근데 그 1심에서는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거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 보수 정치인들은 굉장히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민주당의 이제 파란 분들은 이제 또 우울감에 젖으셨는데 맞아요. 오늘 이게 역전이 됐죠. 네, 뭐 스포츠 경기 같습니다 이거. 정말. 네, 그냥 토토 같아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우리 제작진이 와 있는데 네. 2시쯤에 전 카톡방이 조용했답니다. 그거 보느라고. 보느라고. 다 같이 이제 YTN하고 이런 거 나라가 켜놓고 뭐 이래 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오늘 2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유죄 포인트를 이심이 뒤집은 거죠. 이제 김문기가 사진 조작했다고 느꼈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누가 조작했냐? 바로 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작한 걸로 느낄 수 있다. 모르는 그리고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협박 부분도 이게 뭐 형사법적인 협박의 느낌이 아니라 네.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고 느꼈을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뒤집혀서 이번에 이제 파란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빨간 분들 그리고 주황색 분들 이 약간 우울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주황색 분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정리 잘 해주셨는데 네. 자 이긴 여기서 이제 해석과 평가와 성찰. 반성. 성찰을 먼저 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래 뭐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이게 개발 이슈라서 이게 되게 좀 어려워요. 아하. 네, 일단 가급적 초등학생도 들으면 알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국가에서 너네 지방으로 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비어요, 안 비어요? 비입니다. 비죠. 그러면 지자체, 우리가 사는 시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할 거냐, 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 거냐, 막 이 이슈가 있었었는데 오케이. 그 땅을 팔면서 파는 사람한테 자, 요 땅은 지금 공공기관만 들어올 수 있는 용도가 돼 있으니까 좀 더 용도를 올려줄게. 그치. 그러니까 용도를 올린다는 건 건물을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슈가 생겨가지고 성남시에서 2단계만 올리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가 갑자기 4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걸 가지고 특혜냐 아니냐라고 정치권에서 시비거리가 걸렸고 오케이. 2022년인가 1년에서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그때 그쵸. 도지사죠. 백현동 특혜 아니랍니다라고 하면서 질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화답하듯이 맞아요. 특혜 아닙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협박해서 용도를 한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 공표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협박해서 내지는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는 그 발언을 잡고 검찰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기소를 시킨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그게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김문기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데에서 대장동을 개발하는데 대장동을 개발하는 주체 사내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장동 비리 개발이 막 불거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물어보죠.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알았습니다. 이 발언을 가지고 시시비비가 붙은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김문기 씨는 대장동 개발의 유일한 이사 한 명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이 됐고 기소가 된 겁니다. 거기에 파생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골프 사진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전후 사정이 조금 다른 게 제가 처음에 사진을 공개할 때는 골프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었어요. 제가 어떤 목적으로 사진을 공개했냐. 아니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없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가 살아계실 때 제 방에 와서 이재명 시장과의 친분을 상당히 많이 자랑했거든요. 그걸 들은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김문기랑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올린 건데 그 사진을 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마치 골프 친 거 아니냐? 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채널A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거죠. 요 발언은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직접 가서 골프를 쳤거든요. 그게 또 세금이 들어가는 출장이었으니까 골프를 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발언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다 해가지고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리 잘하네. 파격하고. 뭐 피고인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줘. 이 판결이나. 아니 근데 여기 평가할 게 없어요. 뭐 조작이라는데 어떻게? 조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음. 저희 뭐 톡방에서 제가 오늘 왠지 무죄 뜰 것 아하. 같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음. 그 이유가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조금 1심, 2심 이렇게 판단이 다르듯이 약간 처벌 범위가 되게 애매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협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판사가 인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조금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썼나 싶은 게 사실 판결문에 보면 지금 제가 판결문 원문은 제가 못 구한 것 같은데 네. 기사로 보도되는 걸 보면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려버리면 사실 여지가 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조작된 것으로 느꼈을 수 있다까지는 제가 허용할 수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럴 왜냐하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10명 중에 4명을 이렇게 따로 보여줬다는 게 사실 김문기 씨가 그 옆에 있잖아요. 그 4명 중에 네. 그 사진 안에. 그래서 그 친밀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데 이거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진짜로 이렇게 공개한 이긴 최고 같은 경우에는 조작범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오해가 될 네, 표현이다. 그래서 이게 뭐 보도 과정에서 잘못 옮겨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저는 이건 법원이 굉장히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주체를 좀 명확히 네, 밝히는 그렇죠.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윤석열 피청구인의 구속 취소 결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는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거짓말을 했어도 이걸 처벌할 수 없다라는 전례를 이번에 만든 거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도 그 날이냐 때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처음 이걸 정확하게 심리를 해서 구속 취소시킨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허위사실 공표도 구체적으로 심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거짓말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사건들에서 소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맞아요. 생긴 것 같아요. 네. 여기 변호사 한 명 있는데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여기 변호사 호소인이고 아주 변호사 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당황한 이유는 네. 음료를 제가 하기로 했는데 카드를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우시는 건가요 지금? 드릴게요. 아니죠? 드릴게요. 아니요. 다시 입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판결문 봤죠? 봤어요? 예. 아 보셨습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주셔가지고 아, 네, 역시 변호사 변호사 찐이네. 변호사 호소인은 못 보는 어떻게 보네. 부럽네요. 예, 예. 뭐 어디서 공유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지금 이석현님 말씀하신 게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자격증만 없지 사실 예. 그 나를 유사법주의니까 내 길로 들어가죠. 변호사 갑자기. 사칭이다. 유사법주의. 나 말고 네 얘기를 해요. 그냥. 검사 사칭 말고 이제. 보다 일단 김문기 처장님 얘기를 하면 그 사진을 골프를 치는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부분이 조작이란 말 자체가 되게 자의적이고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된다. 예를 들면 당시에 그게 골프 친 사진이 아닌데 네. 골프장 사진처럼 조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조작이란 말은 되게 흔하게 쓰는 어떤 정치적 수사다. 그래서 그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 내 행위다. 이렇게 또 판단을 그럴 수 있네.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넓게. 보고 예, 그러니까 포토샵 했어요.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골프를 눕기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골프를 치긴 쳤는데 이 사진은 골프 친 사진하고 사진 관계가 없어요. 라는 얘기일 수 있다. 법원이 듣기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해가지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백현동 예. 같은 경우는. 백현동은 사실 판결문이 좀 많아요. 제가 공유받은 게 한 5시 넘었었고 자, 또 제- 알지. 길다고요, 길다고. 예, 제 또 본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업이 그래서 안 김문기 읽으셨다. 씨 것만 얼른 보고 들어왔습니다. 선긋네. 사실 예,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아니다. 잘 알고.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예. 근데 사실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사실 이기인이 굉장히 또 여러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었던 상임위원회에 피감사기관의 개발처장이었었고 뭐 제가 아까 페이스북도 올렸지만 저랑 직접 연락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었던 사이라서 사실 되게 공방을 주고받던 상대 아니에요? 네네.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서는 김문기 씨는 사실상 언터처블이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게 제가 민주당 의원들도 김문기 씨를 상당히 불편해했거든요. 왜 이렇게 사장 본부장 건너뛰고 시의회에서 오히려 의원들한테 고압적으로 대답을 하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람이 뒷배에 있으니까 가능하겠다라는 걸 저변에 누구나 알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쓱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골프 이슈가 없었습니다. 김문기 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뭐 뉴스에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길래 그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처일 텐데 그 개발사업 2처 여러분들 문 열면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에 목을 메고 돌아가셨어요. 문고리는 낮지 않습니까? 낮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돌아가시려고 정말 이악 물고 참았던 거예요. 아유, 그걸 끔찍하네요, 진짜. 그걸 또 예. 누가 발견했느냐? 아드님이 발견하셨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억울했어요.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가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해서 지시를 이행한 것 뿐인데 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없구나. 이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시의회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타했다 하더라도 관계를 아니 내 주변 사람이 나랑 알고 지냈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모른다고 해버리면 얼마나 그게 냉혈한이에요. 그래서 전 그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김문기 씨, 그러니까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라는 것을 처음 이제 출범하고 나서 제가 첫 회의 참여했을 때 이제 그 사진을 처음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랑 질의했었던 그 녹취를 가가지고 튼 거예요. 자기는 야전사령부였다. 성남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죄송하다라고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아하. 네, 뭐 그런 거죠. 그 혹시 뭐 그 뒤에 그렇게 공방을 나누던 상대였는데 네. 뭐 그쪽 뭐 김문기 씨랑 연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에는 아드님이 연락을 드리니까 상당히 분노하셨고 어쨌든 저도 그치. 비판했었던 그치. 사람이니까. 근데 그 한참 뒤에 또 사모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진짜? 네, 사모님 연락 오셔서 문기 씨가 기인 씨의 질이나 의회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힘들어했다. 왜냐하면 아주 뾰족하게 송곳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은 의원이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하는 거라서 잘한다고 평가한다. 이기인은 억지를 쓰지 않고 잘 질의하는 거다라고 단 하면서 조작을 할 뿐. 그러면서 맥락 아닌데. 미안합니다.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문기 씨가 참 좋아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그거 보고 얼마나 먹먹해졌어요. 먹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반대되는 사람이었어 사실은. 그렇죠. 상대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기획하고 개발했다고 했었던 대장동에 대해서 비리가 드러나니까 그 연관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업무 추진비 내역을 봐도 산하기관이든 팀장이든 사원이든 모두 경조사비를 다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김문기 씨는 오히려 안 오더라고. 일부러.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더욱더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인데 나는 쓱 화가 나지. 눈 마주친 사진이 없으니까 관계가 아니다. 친분 관계가 없다 이래버리니까 저는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2심 재판부는 뭐 김문기 몰랐다라는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먹먹한 얘기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사법적 판결로 자꾸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이게 네. 자꾸 일이 일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에 따라 정치적 편결이 가능해요. 맞아요. 이건 너무하네 혹은 뭐 그쵸.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자꾸 이제 글로 넘어가니까 오늘 뭐 1심에서 막 다들 화나했다가 그러니까. 2심에서 다들 그러다가 뭐 무슨 프리미어리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원정경기 뭐 갔다가 진실이 혼경기 갔다가. 바뀐 건 아니잖아. 네, 그냥 네. 그대로 있는 건데. 댓글창도 보면 막 지금 이긴 사과해라 이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1심 때는 이재명 대표가 졌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그때? 그때 뭐 그치, 사월 그치. 죽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치, 뻔한 그치. 워딩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사법부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네, 그래요. 대법원에서 또 바뀌면은 그러면 이기인 최고는 저는 사과를 철회합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종 판결이 아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인식에 관련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라는 면죄부를 준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법적인 영역에서 처벌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파란색 하트 이렇게 날리시면서 사과하라 그래도 사과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좋아요나 좀 눌러주세요. 근데 사과 말씀드린 요구하지 순간 마시고. 1,000명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트도 네. 우리의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너무 좋아요. 985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동접자를 들려주면. 대한민국 우리 네. 또 손흥민 축구가 할 다 때 같이 위아더 다 월드 같이 아닙니까? 위아더월드 할거 아니야. 네. 그런 그리고 거니까. 30 나오면 싸우고 윤석열 탄핵 나오면 또 싸우고 뭐 그런 거예요. 전투의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오늘 보면서 되면 잘한다. 너무 잘해. 아니 저는 이게 약간 농담조로 말했지만
뭔가 사법에 의해서 지금 한쪽이 환호했다가 뭐 좌절했다가 이러다가는 정말로 탄핵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저는 굉장히 큰 어떤 기폭제가 터질까봐 좀 맞아요. 무섭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진짜 좋은 네, 말. 나는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만약에 반대 결과가 나왔을 그쵸. 때도 막 잔치국수 먹고 이러면 안 돼. 맞아요. 그러자 우리 그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정말 좋겠어. 백반 먹고 이제 그냥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깔 수도 있고 한 건데. 맞아요. 지금 너네는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잔치국수도 파티할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잔치국수집만 신났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또 이게 입꼬리가 실룩실룩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정치적 판결이 작동을 해야 돼요. 맞아요. 사실 나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왜 마이크 잘 되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이재명 대표 문제다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 근데 안 되고 있는 이유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이걸 뭔가 해결하고 싶은 이유 김 쪽이나 이런 분들이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맞아요. 제한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 선거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게 맞는 자신이 말이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네. 사실. 예, 저는 이제 관계를 입증시키기 위한 어떤 증거의 공개였었고 이걸 대하는 정당 자체는 사실 결국 사람들한테 판단으로 선거로 이제 표심을 받고 뭐 정권 교체든 창출이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죽이면 이 사람은 정적은 없어질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무리한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되게 일반화됐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저는 여기서 갑자기 이준석을 소환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준석이 오늘 바로 글을 올렸잖아요. 정치의 사법과 사법의 정치가 드라이하고 좋았어요.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저는 김문기 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감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지.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게 무죄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럼. 선거법 유무죄가 선과 악은 아니다라고 이미 기존에 말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참 이기인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북송금이나 대북송금 같은 이런 일이 정말 유죄로 입증된다면 그거는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선거법 유무죄 허위사실 공표로서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올린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일견 동의해요. 맞는 말이야 진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슈퍼챗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 예. 약간 이제 부의금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약간 변호사비 조력. 아니, 변호사비로. 변호사비로. 코멘트 없는 게 더 무서운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잖아. 이거 위협적이네요. 보고 덜덜덜덜.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대표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겠고 지지합니다. 그럼. 호텔 경제학 나중에 지지합니다. 영치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식은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서진성님께서 50,000원 감사합니다. 사진 조작범 6기인 막방이 아니길 바라며 방탄복 사임대 보태세요. 방탄복은 이미 있는데 그거 방검이라서 이제 총을 노스페이스입니다. 총을 막으려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냥 네 잠바예요. 고린모어님 자주 보시는 분입니다. 네. 10,000원 보내주시면 6기 인형 유유 졸지에 사진 조작 피의자가 되다니 한잔하세요 유유. 아직 피의자는 안 됐어. 아직 안 됐습니다만 양심의 법정에서 피의자입니다. 양심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죠. 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자 마지막 오늘부터 당장 행복님이 아는 분 같아. 20,000원 보내주면서 아하. 언제나 응원합니다. 유쾌하신 분들이니만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약간 공익 광고 같은 힘을 내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있습니다. 예술과 삼님이 10,000원 보내주십니다. 이기훈 최고위원님 우리는 알아요. 이게 되게 중의적 표현이거든요. 그치. 네. 근데 예술가 삼님은 많이 보던 분이야. 아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우린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치. 아니, 우린 알아요. 당신의 진심을. 그치. 그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후자일 있어서. 것 같고. 이 근데 슈퍼챗만 보면 오늘 정치적 생명이 끝나신 거 같아요. 거의 뭐 은퇴선언 하시나요? 은퇴선언인데.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한번 뭐라도 먹고 살 수는 있겠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이구. 자 그리고 SEO 서 DJ님이시네요. 힘내자 6긴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들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우 되게 많네. 부금이 되게 많네. 이상 피고 진술을 마칩니다. 정직하세요. K코님 5,000원 보내주셨고요. 왜 이렇게 많아? 와리프님이시군요.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기본주택으로 드럼통 입주할 것 같은데 이긴 여포스 예약되나요? 아, 거기는 이제 제일 VIP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호수는 606호. 666호. 웬만한 조작으로는 갈 수 없는 이런 드립이 VIP 정말 시대입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란색 통짜리 돌잖아요. 아, 그죠. 색깔은 고르게 해다오. 뭐 주황색 정도는 해줄 수 있게. 그쵸. 이런 색깔은 거는 고르게 해줘야 괜찮잖아. 돼. 한번 해주시고. 또 차돌이님 어휴. 100 홍콩 달러 100불입니다. 그래서 형 드럼통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온열 기능 좀 넣어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다행히 겨울을 지났어요. 악연도 정이라고 온열 기능 좀 넣어줄 것 같아요. 겨울이 적당히 지나서 이제. 이제는 뭐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뚜아 오한이 되게 많네 오늘. 5,000원 보내주면 속보 현미경 업체 대표들 구속영장 청구. 조작기구 제작기구 뭐야 이거는 또. 현미경이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니까 확대가 조작이면 센스 있으시다. 이제 현미경 업체들도 저거다. 아 정말 다 약간 알아들으시네. 고급 드립이시네요. 아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약간 이거 또 올라온 것 같아. 봤을 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대로 보내주세요. 천천히 또 하시고. 일단 이렇게 부의금과 영치금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약간 그냥 무죄 뭐 예산 조금 하기도 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약간 왜 신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우울한지도 모르겠는 게 사실 뭐 별 4개 달고 계신 분이 지금 뭐 4개 중에 1개가 약간 옅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5개째가 약간 옅어졌다고 해서 무슨 오성장군 안 됐다고 이렇게 우울하시는 게 저는 조금 웃겨. 물론 저분도 모르는 사람이 그게 있을 수 있죠. 조기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약간 날개를 달았다. 그쵸. 날개를 유리한 달았다 고지. 내지는 교체가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의 악재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법적으로 날아가고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그게 너무 무섭지. 그건 정말 민주당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성장군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 없고 또 저는 위증교사도 2심에서 오히려 전 뒤집힐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기 대선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울해하시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뭐 그걸 이렇게 이기인 최고가 정치 생명 끝난 것처럼 이렇게 뭐 부익은 많이 이기인 보시는 끝났다! 네, 이기인 끝났다까지는 외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게 만약 2심이 유죄가 그대로 나왔어도 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그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이 때문에 없어요. 뭐 조기 대선을 생각해서 그러신 분들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고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되게 쉽게 가려는 얄팍한 그게 그쵸. 상상일 수 네, 있다는 그쵸.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고도 이길 생각을 하거나 해야지 반대쪽에서는. 맞아요. 선거로 생각해야지. 이게 선거를, 그치. 사법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그럼.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할 거고 탄핵 사건도 그럴 거니까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좀 특이한 게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이 좀 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이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막 잔뜩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반대에서는 그럼. 이런 사람은 꼭 해야 되라는 게 아주 팽배한 것 같아요. 그 두 논리가 아주 세게 부딪히고 있는 게 이 작금의 어떤 정치 현실 같고 이재명을 둘러싼 정치 환경인 것 같다. 이걸 전 이 중심에서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뭔가 엄청난 필승전승 압승의 승리를 느끼는 것처럼 저를 공격하고 하는 건 다 좋아요. 당연히 정치인들은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야죠. 근데 이런 것들 좀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 같아요. 사실 꼭 이재명 대표여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양극화의 풍경이긴 하거든요. 자꾸 뭐 제가 뭐 이렇게 악마화를 막는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약간 지금 지금 이제 넘어가려고 스탠스가 약간 옛날 생각이 좀 나고요. 옛날 곧 돌아가실 옛날 선배들 생각이 나고 우리 김땡땡 선배들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네. 싸우죠. 맞죠. 그쵸. 정말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그런 생각 좀 드는 것 같은데 이제 이번 판결에 따른 상한가 하한가를 좀 골라보겠습니다. 아하. 인물로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임승호 대변인부터 할 건데 사실 이거 코너 김현정이 뉴스에서 하는 코너죠. 아 맞아요. 김근식 교수랑 그죠. 오마주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 했다. 헌정입니다. 워낙 좋은 코너기 때문에 저희가 오락가이를 안 할 수 없었다. 이런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몰라. 사실 구현동화 DJ계 맞아요. 선구주자죠. 최고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임승호부터 상한가 누굽니까? 저는 뭐 상한가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는 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게 저는 민주당이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지금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뭐 물론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유력하죠. 평가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뭐 계엄이니 계몽이니 저런 소리를 하는 와중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맞아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요인이 정말 크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지금 저기서 40%도 계엄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고 있는 거라서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는 안 좋은 거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약간 조금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뽑았고 특정 인물이 아니라 네. 국민의 대선 후보. 개혁신당 대변인이 뭐 저는 우리에게도 개혁신당에게도 대선 후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기억 안 납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말 할 기억이 안 납니다. 좋아요. 뿌뿌뿌뿌. 2심 판사님 앞에 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상한가로 이제 네. 국민의힘 대선을 네. 정하셨고 하한가는 뭡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분 하려다가 오늘 부의금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이게 입만 웃고 계세요. 제가 약간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맞아. 저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하한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준비가 의원이 있었네. 뭘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개혁신당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지금 무죄를 받아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유죄를 받았으면 삼지대에 조금 길이 더 열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지대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언론도 집중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뭐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삭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가지고 대선이 열린다면 삼지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있을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묘수를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를 드렸습니다. 진짜 종이 폭로하는 애 같다. 진짜. 윤리 가는 건가요, 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자, 오늘 논란의 인물 이기인 상한가. 아니 뭐 그냥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상한가 하한가를 결정해봤는데 상한가는 이재명이죠. 아하. 하한가는 이기인이고요. 인정해야지. 아니 그거는 정말 메타인지. 고등법원에서 그냥 아무리 뭐 좌익이다 무슨 뭐 어떤 누군 또 막 지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판사의 지역 다 필요 없고 그치. 아, 그렇게 그냥 하지 말자. 진짜. 결정한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뭐 불만은 있을 수 있고 그치. 응.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데 이 사회가 아무리 나한테 뾰족한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심리적으로 못 받아들여서 이게 장외로 나간다거나 뭐 여의도와 광화문 나가가지고 머리 깎고. 이 판결 불복한다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사법 질서뿐만 아니라 정치도 혼탁해집니다. 보수주의자답네요. 그걸 저부터 조금은 힘들지만 삼켜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1심에서 상당히 지옥을 갔다가 그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조기 대선 나가는데 걸림돌이 없어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한가를 전 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고. 하한가는 이기인이죠. 이기. 하한가는 이기인이죠. 좋습니다. 지금 사진 조작범으로 좀 상당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 커뮤를 지금 돌고 네.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댓글을 달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작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럼. 그때는 이 사람들이 골프를 쳤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니라 김문기 씨를 몰랐다길래. 그리고 무슨 포샵해서 눕기 따서 넣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여기 눕기 따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원본 전체 사진도 네. 같이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그 1심 재판부 그렇게 오하시는 분들 좀 제가 있더라고요. 판사 앞에서 이건 조작 아닙니다. 단체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 이견이 없었지만 2심에 뒤집힌 건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럼요. 그런 선택과 그런 과거가 있는 이기인을 하한가를 주겠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립니다. 저 순서는 일단 상한가 다 너무 뻔할까봐 네.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김용민 PD 아, 너무 행복해 하실 거야 지금. 되게 좋아하겠죠. 지금 거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다. 재밌던데요? 저는 뭐. 재밌었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연을 이어가고 싶고 설령 우리가 위기에 몰리더라도 우리 김용민 PD가 좀 막아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저는 사실 잠깐 끼어들면 제가 그 전주에 이제 나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해라 라는 조언을 드렸잖아요. 근데 김용민 씨를 초대하길래 중간이 없나 이 사람 뭐 하자는 거지? 또 중간이 없습니다. 저 이번 좀 주 짜증이 토요일 날 나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그냥 정치를 막 이렇게 묻히려 그래. 그래서 뭐지 해서 봤는데 의외로 김용민 PD가 조금 잘 받아주더라고요. 저한테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거 재밌다고. 그렇게 저도- 코멘트를 남겨주더라고요. 약간 이기인 최고도 처음에는 일을 받은 것 같더니 약간 또 같이 재밌어하는 모습 보면서 웃음으로 승화하고 요런 콘텐츠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발로 하나 된 방송 아닙니까? 사실 방송이 정말 행복한 방송이었고 하한가는 네. 민주당 내 비명계 분들은 사실 오늘 좀 하한가일 것 같아요. 거의 뭐 코인이죠 코인 지금. 그 관련주 테마주들이 다 작살이 났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긴 뽑으려 그랬는데 이건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상패 직전이다. 그리고 비명계 작전주였다. 작전들 그래서 이기는 뽑지 않았고 근데 사실 이게 판결 하나하나 이럴 거 없고 원래 또 이럴 때 코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코인 빠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코인 정보해야죠 뭐 어떻게. 그리고 원래 야당일 때 코인 들어옵니다. 가까이 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이제 고도현 변호사 예. 상한가 누굽니까? 상한가 저는 준비를 해오셨네. 이준석 정규재. 상한가. 두 명이에요. 예. 왜 이준석? 여기는 하한가로 꼽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뭐냐면은 저는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떨 때 쌓을 수 있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을 존중할 때 쌓여요. 맞아요. 근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일 것임에도 그냥 뜸들이지 않고 일성으로 존중한다.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이번 이 기소는 되게 무리한 기소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신 발언 무슨 좋습니다. 얘기냐면 오히려 아니야. 들어. 어떤 거냐면 얘기해봐. 그런 우리 거랑 진짜 비슷해요. 대단한 방송이야. 너무 좋다. 막 한덕수 총리 탄핵, 뭐 최상목 부총리 탄핵 아, 무리했죠, 그거. 이런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신용카드는 막 그런 긁는데 느낌이었다. 청구서는 나중에 오게 돼 있거든요. 당장 긁기는 검찰이 기소하기는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공소유지가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다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뛰어난 변호인들이 붙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판결문을 지금 틈틈이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변호를 정치하기 잘했고 그게 많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조차 듣기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재명 대표가 막 이노센트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담백한 팩트죠. 근데 왜 저 다른 거 큰 거 정말 한 방에 막 이럴 수 있는 것들로 해야지 왜 저런 간당간당해 보이는 걸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저는 되게 놀랐어요. 이준석 대표 처음에 페이스북 올라오는 걸 보고 되게 우리가 지향하려고 하는 그 어른의 사정이라는 그 어른의 혹시 영감을 좀 받으셨나? 그건 아닐 그건 텐데. 아닐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런 게 조작이죠. 야, 그리고 너는 방송해라. 진짜 방송만 해라. 우리 정규재 무슨 주필님. 변호사야. 제가 정규재 주필님. 네, 정규재 주필님도 또 친하시잖아요. 그럼요. 아시고 그럼요. 정통 보수주의자. 그것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한가. 말하자면 상대모사도 못해 이제. 말하자면 그것도 아니고. 얘기를 할. 저는 그 정규재 주필님이 쓰신 글도 좀 꼼꼼히 봤는데, 네, 저도 봤어요. 예, 그 내용은 이거는 무리한 기소였다지만 저는 이거를 본인은 뭐 그게 너무 받고 싶은 어떤 판결이었을까요?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판결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을 뜸들이지 않고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굉장히 의미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의미를 갖는 어떤 입장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교훈입니다. 자, 하한가는. 하한가는 조국 대표님. 갑자기? 왜? 갑자기? 좋다. 조국 대표님이 끝까지 판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시고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녁 드셨겠네. 네. 뭐 이게 또 허위사실일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근데 너무 몸조심한다. 근데 오래 방송해야지. 그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셨고 워딩도 만들어가지고 뿌리셨고 했는데 법원의 시간이 끝났는데 이제 국민의 시간이 이러고 또 이제 피벗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본, 국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뭐랄까 아무튼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컨 찬스가 또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좀 하한가로 꼽아봤습니다. 되게 이상입니다. 깊이 있는 통상 인사이트가 있네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네. 생각했네 진짜로.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인사이트가 그 있어. 판결이 변호사 좋았다고 소인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친명을 하고 이준석 정규제를 올리면서 아. 친개혁신당을 해. 완전 정치적인 포석을 주시네. 다 이게 안아가고 거의 뭐 하네. 이창호 구단 마냥 대단한 공무원. 바둑 이창호 선수 바둑 기사 구단, 마냥 묘수를 두시네. 자꾸. 진짜 78수 네. 그런 수였어요. 배웠습니다. 근데 인사이트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호소인이랑 달라요. 이게 되게 왜 이래? 아직 아니니까. 너는 방송인이야. 그럴라면. 우린 방송 호소인이고. 방송 호소인. 너무 좋았고요. 네. 사실 여기서 중간에 댓글 웃긴 게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괜찮아. 백종원님이 괜찮아. 내가 들어가야 할 홉수를 알아.
606호. 한동훈 대표님 이제 온열 보고 기능이 싶습니다. 너무 재밌다. 자 슈퍼챗 좀 들어왔네요. 신구님 5만 원 감사합니다. 코멘트도 없이. 자, 다음 총선은 생존이라는 그 댓글이 달렸어요. 거기에 슈퍼챗. 생존해야죠. 네. 고철님 3만 원. 이긴 건드리지 마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케이코님 5천 원 아까 또 하셨는데 또 5천 원 보내셨어요. 이재명은 조기 대선, 이기는 조기 재판. 오동훈 변호사님 도와주시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요. 해야죠. 네. 얼음님 5만 원 보내주셨고 너무 지금처럼 감사하다. 재밌고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 대표님 15,000원. 확실히 이게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네요. 이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네, 어려움이 자, 여기까지 아닙니다. 나온 것 같은데. 댓글 웃긴 거는 또 이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동접자도 계속 1,200명. 수가 뭔지 알아요. 1,200명 계속 봐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좋아요도 채워주세요. 빨리 1,000명. 훌륭하다 진짜. 700개밖에 안 되지. 너는 함께하자. 죽을 때까지 하자. 자, 그러면 오늘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 총평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임승호부터.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고 일비하지 마시라. 파란색 분이든 빨간색 분이든 이거는 정말 그냥 사법 일정에 따라 나온 결과이고 이거에 따라서 뭐 또 누가 뭐 당선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저는 그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국가라고 봐서 너무 이렇게 일비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치적 총평. 정치적 총평. 죄송합니다. 정신 기본소득 지지합니다. 25만 원 감사합니다. MBC 그러니까- 화이팅.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그럼. 재판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를 참는 것, 이것은 제가 생생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사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그것이 무시하죠. 탄핵 심판이든 훌륭하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든 앞으로 남아있을 뭐 위증교사라든지 남은 재판이든 모든 정치인들의 어떤 사법 재판에 있어서 그 사람의 뭐 성향, 경향성, 정파성, 지역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 와. 어쨌든 그치. 결론이라면 따르는 게 전 따갑지만 그게 좀 맞다고 봐요. 한 걸음 더 물러 떨어져서 보면 그게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로 저 정말 힘들고 아프지만 승부 깔끔하게 하겠다. 아. 깔끔하지 않죠, 사실. 상한가로 이긴 추가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복하겠다. 네, 그렇게 총평할게요. 좋습니다. 고돈. 예.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총평. 총평. 정치적 총평. 총평. 이준석 대표 페북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하, 또요? 뭐랄까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당신 캠프 사람이야? 아니요. 저 갈 생각 불러주지도 않고요. 갈 생각도 아, 암약하고 뭐야. 있네. 어른 근데 사정에. 이재명 캠프. 들어봐 주세요. 뭐냐면 그 사법의 정치와 정치 사법화 이게 그럼. 되게 본질적인 문제고 맞지. 원인인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정적에 대해서 하지 말고 할 거면 진짜 그 무슨 동경 특수부처럼 제대로 된 거, 돈 막 몇천억 받은 거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런 걸로 날려야지. 이게 뭐 기억 안 난다 이런 걸로 날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사실. 제대로 친명 방송을 하네요. 좀 있으면 파란색 옷 입고. 파란색. 아니 근데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 고도원입니다. 뒤에는 사퇴하라. 재판 여러 개 하고 계시잖아. 그래도 이재명 그렇지. 대표님이 그중에 뭐 큰 것들도 있잖아. 변호사로 합류하고 싶다. 그치. 변호사 합류하면 뭐 수임 달달하게 빨고 싶다. 저 방송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훌륭합니다. 훌륭한 총평이었고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쇼부는 정치로 보자. 쇼부는 정치로 좋아요. 보자. 말이다. 정치로 승부 보고 사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금광불개임을 네. 다시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고. 하늘이 내린 사람. 사실 이게 버티기 하늘이 내린 어떻게 이걸 살아나? 진짜 그 정도로 축켜 세워준다고? 하네. 신앙까지. 어떻게 여기서 욕 한 번 하고 끝내야 아니 그러지 말고 오늘 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옛날에 경기도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정말 많은 얼굴들이 스쳐가더라고. 이 판결을 좋은 보고 말이다. 좋아할 우리 선배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 또 슬퍼할 우리 동료들도 많을 거고 이랬는데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막 이긴 페북에 오셔서 막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야. 관심- 해야 돼. 그렇긴 한데. 뭔 소리야? 그거 막으면 안 돼. 그렇긴 한데 아, 우리가 그게 너무 관심이야. 과몰입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들은 막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이재명 대표가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이끌려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왜 막아? 그거 막으면 절대 안 돼. 아니 막자는 게 아니라 절대 막으면 안 돼. 따상 이긴 해도 되겠습니다. 정치인. 그거는 절대 막으면 안 돼. 아 대기인 같네 역시. 아니, 대기인이 아니라 그런 건 막는 게 아니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쨌든 선출직 정치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아니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이 우리 모든 그 여기에 희비의 쌍곡선이 있는 그 군상들이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 막. 눈으로 보기에. 막 과몰입하고 우리 모두가 정치 관련 주체들이 그럴까지 있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좋은 조금이다. 말씀. 맞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판결이 참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걸 남겼는데 그러니까요. 내일 또 해가 뜹니다. 우리 이기인 최고님. 해는 내일- 뜨는데 해 뜨는 걸 볼 수 있을까 문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두워. 내일 미세먼지가 많대요. 해가 안 보인답니다. 해를 잘 못 볼 수도. 드럼통에 창문 하나 또 달아두면 그렇지. 되니까. VIP실이니까. 네. 온열 사실 기능을 이제 그거 고도원 주제를 변호사 이제 관리하고 드림통. 넘어갈 건데 마지막으로 이기인 벌써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아니 요 주제 이기인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면서. 일단은 제가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이 언제부턴가 붙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막 이악 물고 무슨 네가 이재명 저격수냐 인지도도 그럼. 없는데. 근데 다시 그 시계를 돌려서 시의원일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야당 의원이었으니까 그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었거든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과격하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처럼 전 그 역할에 충실했으니까 아하. 그런 별명이 그럼. 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냥 저는 이제 뭔가 상고심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하. 그때도 검찰에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자료를 달라. 사진 달라. 대장동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다면 달라. 만약 그런 요청이 오면 드리고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정치적으로 개혁신당이 잘 되는 것을 계속 뭐 기획하고 해야 되겠죠. 막판에 좀 힘이 없는 얘기였어. 왜 마지막에 힘이 좀 빠지지? 힘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이게 대변인으로서 박수를 한번 지금- 쳐줍시다. 와. 고맙습니다. 내고 우리끼리라도 박수 쳐줘야지. 문을 빕니다. 자, 문을 빌고요. 두 번째 주제. 탄핵 이 얘기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또 그렇죠. 다 하나 연결 있어요 또. 연결돼 있어요. 리그를 하네요. 오늘. 사실 지금 저 요즘 뉴스를 잘 안 봤어요. 왜요? 근데 아니 좀 복잡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석현 우리 개정주가 음. 언제부턴가 국회를 떠나고 나서 정치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막 계속 싸우시니까. 부러워. 그래서 궁금해. 쉽게 설명 좀 해서 그래서 임승호 대변인. 탄핵 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변호사 호소인한테 그걸 물어보셔요. 임승호 호소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변론은 이미 다 끝난 건 다 알고 계시고 아하. 네. 근데 평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늘도 사실 선고기일이 안 나왔죠. 보통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할 때 이전에 탄핵 케이스를 보면 2, 3일 전에 선고를 하는데 아직까지 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선고 있고 한덕수 대표 각하 선고 있는 기각 선고 있었던 이번 주에 네. 뭐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도 안 나오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의 변호사 시험 발표일과 탄핵 선고 같이 나올 것 같은 네, 저희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동시에 결정될 것 같은 상당히 좀 중요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뭐 탄핵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당연히 인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의 불안감은 생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무죄를 받아서 영향이 있을 기각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믿고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 믿는데 어쨌든 조금 확실해지는 건 대립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관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면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이번 주에 선고를 했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번 주가 딱 선고할 날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뭐 6대2나 7대1 정도로 대립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짝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인용되어야 하고 인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는 순간 사실 계엄 면허증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맞아요. 모든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정권 교체가 돼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예의가 없어. 계엄 때려버려. 이러면은 뭐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인용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구나 지금. 자, 거의 우리 뭐 아웃사이더 래퍼인 줄 알았어. 그쵸. 엄청나네. 너무 방금 저희가 잘해. 정치 아싸지 않습니까? 그치. 오늘 우리 정치 아싸예요. 오늘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못했네. 자, 우리가 다행히 변호사가 한 명 껴있습니다. 호소인 다음에는 그쵸. 변호사 진으로 한번 진짜 가봅시다. 변호사. 법조인이 본 이 재판 선고 지연 예.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알겠냐?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냥 제 노피셜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2심 선고 전에는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네. 아이톨즈 들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2심 선고 전에 탄핵 결과를 인용으로
결과를 내면 그 2심 재판부에다가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내가 이 사건으로 날리는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3심 전에는 낼 수 있다. 대법원은 같은 급이니까 부담 그래도 안 받을 수 있는데 2심은 거의 재판장 막 이름도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3명이서 오롯이 그 짐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심 그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전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8대 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되게 불안해하고 있죠. 근데 근데 나? 걱정하죠. 걱정하죠. 근데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고 이제 근데 지금 또 바로 선고를 하면 너무 2심을 의식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1주에서 2주 사이에 저는 8대 0 인용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네요. 자, 요즘 정치 방송 무지하게 돌고 있는 이기인 씨. 8대 0 인용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용은 인용인데 이탈표가 생긴 인용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내내 무조건 인용되고 파면될 거고 만장일치로 판결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을 보고 이제는 이 재판부가 이견을 괜찮습니다. 예의가 없어. 이견이 노정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봐도 나중에 이제 판결이 있고 나서 나중에는 보도로서 한두 명 정도의 반대가 있었다라는 정보가 있었잖아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판결문으로서는 개별 의견이 아니라 이견이 다른 재판관들을 보충 의견으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팀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권한쟁의 심판, 한덕수 총리까지 이제는 이견을 그냥 이견대로 내비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의견을 좁히는 노력보다는 그냥 이견을 이견으로 남겨두니까 혹시나 설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나 그럼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바꿀 여지가 없어지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어떤 너비만큼 전문가네. 어찌 보면은 연구 많이 파면은 되지만 이탈표가 7대1 정도로 파면될 것은 아닌가. 보면은 위헌 위법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한다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근데 정계선 재판관은 중대성까지 인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김복형의 복자와 정계선의 선자를 따서 잘 만들었더라고. 복선 아니던가. 다르죠. 윤석열 탄핵 심판의 그 갈라진 이견 갈래가 어찌 보면 이탈표가 생긴 파면에 대한 복선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훌륭하네요, 다들. 그래서 어쨌든 편집에 능하시네요. 되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아니, 돼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나 그럼 계엄 이렇게 된다고요. 무지개 반사 이런.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리고 대통령들이 야당 의원들 만나는 중요성을 되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70%를 야당 의원들 만나는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이 사실이 주는 함의는 엄청난 거예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체를 야당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범죄 피의자니까 안 됩니다. 지금 범죄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자기의 사적인 감정은 그럴지 몰라도 나라를 돌려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직무유기인 거죠. 사실 이기인 최고는 이재명 저격수일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렇게 아까 임성호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계엄 면허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파면은 반드시 돼야 돼요. 국민의힘도 그래요. 계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정파성이 세거나 경향성이 센 재판관들이 정말 돌출 행동을 해버리면 요즘 저 뉴 노멀의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무서워요. 사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탄핵 레이스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탄핵 갖고 난 상한가 하한가를 고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그 득을 보는 사람, 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를 정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길어지는 탄핵 레이스 상한가 하한가를 좀 정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성호 대변인입니다. 저부터인가요? 준비를 좀 해달라고 했죠? 몰랐네요. 농담이고 탄핵 길어지는 거에 상한가는 사실 저는 반대로 아까와 반대로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고 지연이 길어지는데. 선거 지연이 길어지는 게 뭐 삼지대에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정비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소 스타트업 정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빠듯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조금 길어지면서 좀 한숨을 고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창문지역. 네 오히려 지루한가요? 아니죠? 네, 말씀으로 해주세요. 옥시전 부족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상한가가 될 수 있다. 근데 하한가는 저는 오히려 여기서는 반대로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뭐 김문수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그분들도 속내로는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맞지. 때문에 뭐 행사도 하고 오세훈 시장도 계속해서 메시지 내고 홍준표 시장도 뭐 계속 메시지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 국면으로 가서 탄핵 국면으로 가서 모든 시선이 사실 대통령에 가버리면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굉장히 뭐 겉으로는 헌재가 기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내색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한가는. 했죠. 방금 집중해주세요. 창문 연다고 지금 자, 정신이 없어요. 몸살 때문에. 자, 이긴. 상한가는 윤석열이죠. 길어지면 당연히 희망회로를 돌릴 거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 나오는 거 야 아니야? 오늘 안주 시켜라 이거. 이거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고가 길어진다는 것은 아니 선고가 일찍 끝났으면 빨리 선고했겠지. 그럼. 그건 정말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지연된다라는 것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6대 2대 1인가요? 5대 2대 1이죠. 네. 이런 갈라진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칫국을 마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한가를 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한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한가는 국민이죠. 역시 정치인. 이게 근데 되게 감탄사, 막 이렇게 할 정도예요. 우리 너무 아재다. 이게 아니라 뭐 되게 갑자기. 이게 지금 대외 신임도 떨어지고, 아무리 총리라 하더라도, 트럼프 저러고 있는데, 즉각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영업자 폐업률도 엄청나고, 어려워지는데, 선출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적으로는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하한가로 평가될 수 있는 건 국민들이다. 정말 깔끔하네. 자, 상한가, 하한가, 탄핵 레이스. 상한가는 근데 좀 겹치긴 하는데 상한가는 그 사이버 레카들. 진짜 정말 돈 많이 정답이다. 벌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빼고 다 벌더라고. 우리는 레카가 아니죠. 레카를 못 들은 거야. 능력이 들었어요? 가로로 연구하고 세로로 연구하고. 그분은 탄핵과 관련도 없어요. 지금 다른 걸로 딴거 하고 계세요 지금 그분들은. 독자적인 아이템을. 그렇지. 하한가. 하한가요? 하한가는 대한민국 저도 꼽았는데 국민하고 좀 겹쳐가지고 민망한데 진짜 모든 이벤트는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국민적인 열망이 막 모였을 때 빵 하고 터트려줘야 그 나라가 모멘텀을 가지고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멘텀이 그 타이밍이 자주 오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각자 그 관심이라는 리소스를 안 써버립니다. 다른 데다가 써버. 지금 슬슬 그러고 있죠. 저희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원래는 더 많이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그럼요. 지금 아무튼 이게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모든 타이밍이 다 틀어지고 있고 국민적인 어떤 에너지가 지금은 너무 분산돼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탄핵 빡 하고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상한가, 하한가 간단히 얘기하면 상한가는 우리 전환기 선생님. 행복해 보이시더라고 사실. 헌법재판소를 이게 바로 입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하지 않겠어. 요즘 뭐 친구랑도 민주주의가 여러분 싸워저기 너무 강렬하긴 해요. 근데 친구랑도 뭐 의절을 하셨다고 막 그 기사 봤는데 진짜 제일 그 자아실현 행복해 보이시긴 하더라고. 그 친구가 또 조국 수호대래요. 그래 맞아. 자존심 강한 두 천재 대결. 진짜. 자강두천. 제일 행복은 해보이시더라. 상한가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님 하한가. 많이 아쉬우실 거다. 그렇죠. 많이 제일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에 대한 총평, 정치적 총평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죠. 윤승호. 저는 사필 규정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안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님도 쓰신 사자성어죠. 그래요?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선고가 조금 길어진다는 평을 받으면서 약간 불안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헌법의 어떤 정신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거고 뭐 지금 뭐 누구를 체포를 했니 이걸 떠나서 군대를 지시해서 국회로 보냈다는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맞지. 그 행위 자체 그리고 포고령에 적힌 문구 처단이나 어떤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거 이건 개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시니 저는 이재명 대표 결과도 그렇고 탄핵 결과도 그렇고 조금만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좋아요. 탄핵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의 파면을 막는다라는 행위는 그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엄을 한 사람은 그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적국이 침탈한 상황도 아닌데 부정선거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또 전시나 사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무조건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보호해야 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는 지시의 의혹이 있다라면 아무리 이재명 대표 내지는 야당 의원들이 나쁘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 정권과 보수라는 것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훌륭하네. 자 고도원. 저는 총평. 우리 헌재 재판관들을 좀 믿읍시다. 오, 갑자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에 대한 신뢰는 자기가 불안한 걸 견뎌야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걸 받아들여야 되고 야, 오늘 좋다. 그럴 때 서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들어봐봐. 영혼 좀 넣으세요. 아니야 진짜야. 좋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야 좋다. 근거 없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레카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용산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술맛 도시. 예.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진이라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아니 뭐 다리를 건너갈 때 발을 맞춰서 걷다가 무너진다. 일정 주파수가 맞으면. 저는 약간 제가 또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불안의 에너지가 막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의연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사회 원로로서 헌법재판소로 보낸 분들에 대한 신뢰를 좀 가지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자 슈퍼챗 그 사이에 좀 들어온 거 댓글도 좀 읽으시고 다케우치 유키님 이분은 좀 아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울 이기인이면 개추. 지금 살짝 눈물 맺혔어요. 괜찮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이렇게 욕먹는 거 좋은 거예요. 맞아요. 무풀이 제일 무서워. 얼굴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일색이 좋긴 해. 개혁신당을 모르는 게 더 나쁜 거지. 아, 개혁신당 욕먹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럼요. 많이 훌륭합니다. 욕해주세요. 지금 K코님 임승호에게 다시 배우는 정치. 극찬 쏘아집니다. 책을 임다정, 하나 쓰셔야 될 것 임다정. 같아요. 대박님이 2,000원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말도 없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2,000원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자 매미맨맨님 10,000원 보내주셨고요. 아까 링카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 어우 잘 링카님. 링칸이 5만 원 보내죠. 육기인을 건들지 마라. 대기인 화이팅. 자기 거라서. 또 자기 거라고. 그리고 아까 인성모님이 이게 고도원이 막 변론을 할 때 저 사람 피가 푸른색이야. 정확히 보셨고요. 푸른색. 네, 정확히 보셨고요. 이재명을 부르죠. 아 그렇죠. 푸른색. 그런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금 1시간 이제 딱 넘어갔는데 아하. 사실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내야 될 이유가 하나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이 공개가 안 뒤에 되고. 맞아. 공개가 안 됩니까? 그렇지. 아 그래? 아니지. 뒤에 방송이 뭐 하나 누군가가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가셔야 돼서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있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좀 빨리 끝내야 되긴 하는데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큰 날이었고 사실 이기인이 방송을 하러 올 수 있을까? 맞아요. 그런 걱정도 했는데 우리 다 걱정했는데 너무 멀쩡하게 유쾌하네요. 방검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입니다. 노스페이스입니까? 다시 말해도. 이 뉴노멀의 시대에 이 광기의 시대에 우리 정치가 좀 덜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참 이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 늘 문제가 되고요. 오늘 소감 마무리 한마디 하면서 좀 급하게 끝내는 게 되는데 네. 소감 마무리하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접 1,300명. 다들 동조하시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1,300명 동접 찍었고 1,200명으로 정리됐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거 보니까 이게 확실히 임승호 임승호 빨이 덕분이다. 엄청나다. 감사한 우리 줄 알아요. 기억나죠? 우리 상타의 사진 공개. 플레이리스트에 참그 그때 지었습니다. 400명 못 넘어가지고 다 땀 삐질삐질 흘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들 당황했는지
그렇게 추한 모습이 또 있을 수가 아, 없더라고요. 네. 그거 좋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임승호 주사를 맞으니까 아, 이제 훌륭합니다. 기본 1000명 이상으로 올라가네요. 방송이 유려해지잖아.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 같은 사람입니다. 정리 좀 그리고 와서 핸드폰 기사 살짝 보고 어허. 그게 방송 준비인데 아. 입으로 나오는 게 네. 달라. 다르네요 정말. 달라. 확실히 나는 원하던 그때가 1등은 레벨이. 다르다. 훌륭합니다. 그 잘난 임승호부터 네. 오늘 방송 소감. 아니 그거 소감 말고 음. 우리 계속 라이브 할 거죠? 네. 아니 가면 끝나는 거야? 아니 말고 아니. 아 그렇죠. 주기적으로. 아 그럼 아, 주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맞아요. 8시 네. 정치 아싸는 계속됩니다. 맞습니다. 이 4명으로 임성호 소감 번트 원하지 않다. 너무 원하지 않다. 드디어 소감하네요. 아니 뭐 뿌듯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 대표 무죄가 뿌듯한 게 아니라 점점 깜짝 놀랐네요. 말하고 나서 약간 오늘 주제를 잊었는데 1,300명까지 찍었다는 거 이게 다 임승호의 영향이 크다. 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임승호 이렇게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정치적인 것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오늘 감정의 동요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주변에서도 왜 이재명이 무죄냐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뭘 어떻게 해요. 30 남았고 아직 대선 치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일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저는 어른이다. 어쨌든 정의가 아직까지는 작동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심 결과 나올 때까지 그리고 탄핵 인용 결과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고 저희 방송은 뜨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호였습니다. 야. 사실 오늘 보니까 우리 아니어도 오후 통제라는 진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가정 맞아요. 뭐 이렇게 즐겁게 오후 가야죠. 통제라 할 필요는 없다.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긴 최고 오늘 어른의 사전과 마지막 방송이신데요. 이제 3인 체제로 3인체들은 아니 자 어떻습니까? 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고 김문기 씨 가족분들께 얘기해야 그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쨌든 정치가 그분들에게 의지가 못했다라는 거. 그렇네요. 그리고 오늘 판결이 아마 그분들한테는 정말 가슴이 아플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돌아가셨던 유한기 본부장, 고 전영수 비서실장 모두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금으로서 이렇게 잊혀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 것이 다시는 그런 정치 하지 말자, 그런 행정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차원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언급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상고심 가자. 검찰 해체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거기까지 간다고? 깜짝 놀랐네. 상고심 가자. 훌륭합니다. 자 네. 마지막 호도. 예. 처음 정치 얘기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표정이 이거는- 제일 하한가신데요. 예. 오늘 표정이. 레귤러로 한다고 하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오겠습니다. 그럼요.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를 할까요? 하는데 석현팅. 사실 정치라는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막 그 여러 사람들이 정말 희비의 쌍곡선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맞아요. 막 테마주는 출렁이고. 근데 이게 우리 도파민 정치 같아. 나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져서 정치를 봐야 되나 이런 걱정이 절여져서. 들고요. 이게 되게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일반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뉴노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걸 개탄하고 있을 타이밍도 지났어요. 맞아요. 이미 그게 현실이야. 네. 그리고 그 거부할 수도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 네.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이준석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실인데 이 다들 MSG를 치는 상황에서 그래도 MSG를 치더라도 좋은 요리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직은 좋은 요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Yes.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되게 우리 낭떠러지 끝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방송이라는 줄 알았어. 아니라 정말 한 뼘 반 뼘 계속 힘든데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가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오늘보다만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이재명 대표와 무관하게 그런 정치를 가는데 우리의 어떤 이 예능적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주에 정치적 사건이 너무 많아서 라이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하. 특히 우리는 정말 좌와 우를 넘나들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던 무죄가 맞다라고 주장했던 JKJ. 분을 토요일 날 모십니다. 어른 땡땡땡을 모시고 토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를 할 거니까요.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셔서 좋고요. 정말 재밌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예고를 나갈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에서 정규제까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웃음으로써 모든 걸 승화한다. 그렇게 맞아요. 하고요. 다음 토요일 날 뵈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토요일 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정신 없으십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까요? 토요일에 만나요. 상고심 가즈야? 오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규재홍과 함께 오겠습니다.